앞으로 계속 농식품 분야에 투자를 해 나갈 거고요. 그 농식품 분야에서 임팩트를 만드는 것이 우리 개인, 사회, 더 나아가선 지구의 지속 가능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라는 사명을 갖고 투자를 해 나갈 거니까 농식품 산업의 미래,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어떤 소셜 임팩트를 창출해야 될까? 이런 시야를 갖고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코로나를 뚫고 더불어서 또 갑자기 이렇게 비가 많이 왔죠. 그래서 이 비를 뚫고 비와 함께 온 추위를 뚫고 여기까지 와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사실 더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서 좀 함께 해서 이야기도 나누고 또 뭐 궁금한 것도 서로 나누고 이러면 참 좋았을 텐데 참 안타깝게도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하는 터라 부득이 좀 소수의 분들만 모시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 어른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여러 고민들을 하고 오셨을 것 같아요. 뭐 이 공간뿐만 아니라 또 옆에 있는 공간, 로비에서도 지금 이야기를 다 듣고 계시는데요. 과연 농식품이 무엇일까부터 시작해서 또 농식품이 어떤 영향을 우리에게 주는 것일까? 그리고 소풍은 왜 갑자기 농식품에 투자를 하기 시작한 걸까? 이런 여러 의문들이 있으실 건데요. 오늘 다들 커피 한 잔씩은 하셨죠. 여기 와서 드신 분도 계시고 그 마틴 루서 킹의 이야기입니다. 그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자마자 거의 전 세계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에게 신세를 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 말만큼 우리가 오늘날 마주하고 있는 농식품 산업 내지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잘한 이야기가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 수십 년 전의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요. 그 아시는 것처럼 이제 농식품 산업은 굉장히 복잡한 산업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키노트 연사로 나와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굉장히 민망하고 죄송할 정도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복잡하고요. 전방 다르고 후방 다르고 농업 다르고 식품 다르고 심지어 이 산업이 단순하게 국내에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움직임과 함께 봐야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투자를 하는 저 역시나 그런데 정말 현장에서 농사를 직접 지으시는 분들은 더 어떨까 이런 상상들을 해보게 되는데요. 투자하는 입장에서도 너무 많아요. 이게 팜테크 영역만 봐도 엄청나게 세분화가 되어 있고 그 안에서도 여러 기업들이 있고 이 기업들의 접근 또한 다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전후방 가치 사슬을 모두 이해해야만 저희가 정말 적확한 투자를 할 수 있고 또 창업하시는 분들도 이 가치 사슬 내에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 혹은 우리 단계에서 고객들이 느끼는 페인 포인트가 무엇일까? 그리고 저희는 투자를 해야 하니까 그 관점에서는 어떤 기업이 이 가치 사슬에서 정말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국내의 분류 또한 뭐 광의와 협의와 또 단체에 따라서 또 분류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농업을 이야기할 때, 식품을 이야기할 때, 심지어 혁신을 이야기할 때 많은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산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는 그게 나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이 산업이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러 영역에 임팩트를 주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농식품 산업은 정말 광범위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실 생산되는 식품의 3분의 1이 폐기되고 있고요. 온실가스의 약 3분의 1 역시 농업 분야에서 배출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정말 먹거리가 이렇게 풍족한 시대, 이런 여러 혁신이 일어나는 시대라고 하지만 전 세계의 4분의 1은 여전히 기아의 위협을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세계 식량기구에서도 지금 불과 지난주에 세계 식량 위기가 올 거라고 이제 전 세계에 도움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발신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사실 농식품은 임팩트라는 걸 저희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만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그 유엔에서 만든 지속가능 개발 목표에서 저희가 추산하기로는 최소 50개 이상의 지표들이 농식품 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소고요. 정말 많이 얘기하시는 분들은 거의 3분의 2 이상이 다 농식품과 연결되어 있는 산업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농식품 산업은 오늘날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도 굉장히 이제 인상 깊게 들었는데 저에 이어서 이제 키노트를 해주실 저희 또 강혜원 그 이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죠.
70억 명이 하루 3끼씩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라고. 그럼 이보다 큰 산업이 과연 존재할까? 혹은 이보다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 산업이 존재할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정도로 큰 영향을 끼치는 산업이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그 농업 분야에는 전방에선 환경에 아주 밀접한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리고 식품 시스템과 연결하면 후방으로 와서는 최근에는 바이오랑 연결되는 측면들도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좀 지속 가능한 농업과 식품의 시스템을 만드는 건 우리 개개인을 떠나서 사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지속 가능한 지구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기후 변화를 많이 느끼시잖아요. 그 오늘 비가 한국의 역사상 지난 100년 동안 가장 많은 비가 내린 오늘이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못 느끼고 있지만 올 여름에 여러 수해들도 목격하셨고, 불과 오늘도 우리는 100년 만에 큰 비를 11월 달에 마주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코로나19보다 더 큰 것이 온다. 여러분 이제 잘 아시는 기후 위기가 있고, 농업 분야는 특히나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지만 사실 기후에 영향을 많이 주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생산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토양과 물이라는 걸 사용할 수밖에 없고요. 또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많은 비료들을 사용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죠. 또한 축산업이 얼마나 많은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지에 대해서도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저희 소풍은 지금까지 농식품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저희 포트폴리오의 20%가 농식품 창업팀이에요.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 아름아름 농식품 분야에 관심도 갖고 농식품 분야의 혁신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투자도 하고 학습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해왔는데요. 그 결과로 저희가 2020년에 드디어 임팩트 어스라고 하는 국내의 첫 농식품 특화 임팩트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론칭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프로그램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도움이 없었다면 어려웠을 겁니다. 저희가 농식품 분야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해왔지만 여전히 정말 이 방대한 농식품 산업 전체에 대한 시야를 가지고 있지는 못하고요. 또한 전국적인 커버리지 역시나 갖지 못하고 있고, 저희가 아무리 저희 투자사의 소수의 인원들이 앞으로의 농업이 어떻게 될까, 식품은 어떻게 될까, 어떤 혁신이 필요할까를 고민하더라도 이 실용화재단과 함께 하지 않았으면 큰 시너지가 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개월 동안 실용화재단과 함께 저희가 총 13팀의 농업 분야 그리고 식품 분야의 창업팀을 함께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 결과도 함께 보실 건데요. 그 결과에 앞서서 우리가 도대체 농식품에 대해서 왜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임팩트 투자사로서 농식품에 관심을 갖고 온 거는 저희 소풍만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잘 보시는 것처럼 그 농식품 분야 투자는요, 임팩트 투자 생태계 내지는 임팩트 투자자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투자 분야입니다. 지난 5년간 20% 이상의 성장률을 보여왔고요. 약 90%에 달하는 임팩트 투자자들이 향후 5년 동안 농식품 분야의 투자를 늘리거나 현행은 최소한 유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에서 소셜뱅크로 가장 유명한 트리오도스 뱅크 같은 경우는요, 생태적이고 사회적인 농식품 산업을 위해서 전문적인 펀드를 은행 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트리오도스 뱅크만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식의 투자 전략들을 은행 자체적으로도 대출에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임팩트 투자자뿐만 아니라 일반 투자자들도 농식품 산업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투자자분들 역시나 마찬가지이실 텐데요. 작년과 재작년에 최소 23조 원의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기본적으로 통계에 잡힌 숫자이기 때문에 이 숫자는 최소라고 저희가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왜 그럴까? 어마어마한 산업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이나 IT 시장을 다 합쳐도 식품 시장을 넘지 못합니다. 단순히 식품 시장만 봐도 이런데 이게 농업 시장까지 전체를 확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산업이 될 겁니다. 따라서 투자사 입장에서도 이 산업을 포기하는 순간 이건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거의 같은 말로 들릴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저는 감히 생각해 보는데요. 그러다 보니 각국에서도 정말 큰 산업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최소 120조 원 정도로 이제 농업 분야와 식품 분야가 추산되는데요. 다른 나라의 이제 사이즈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식품 산업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만 1조 원 넘는 매출을 기록하는 회사가 20개가 넘습니다. 과연 이런 산업이 있을까요? 라고 생각해 보면 쉽게 아마 떠오르지 않으실 겁니다. 그만큼 의미 있는, 그게 투자로도 의미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많은 혁신이 필요할 수도 있고, 혁신을 만들어낸다면 정말 많은 사람, 많은 영역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언택트 시대를 맞아서 또 농식품 산업이요 바뀌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2배 정도로 온라인 식품 시장이 성장했고요. 특히나 온라인으로 거래되는 품목 중에서 농식품 분야가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먹어야 하니까요. 이 트렌드가 앞으로 바뀔까요? 저는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트렌드는 비가역적으로 보이고요. 불과 1년 만에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앞으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사실 저도 이 분야를 공부하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자료를 하나 발견했는데요. 국민소득과 농업 성장률 간의 상관관계입니다. 국민소득이 늘어날수록 농업 분야의 성장은 정체된다라는 얘기인데요. 아마 우리나라도 이미 4만 달러의 소득을 돌파했기 때문에 앞으로 농업 성장률 자체는 정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물론 식품 산업의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식품 산업 역시 농업 분야와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이제 농업 분야의 어떤 혁신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다차원적인 가치들을 반영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농업 분야의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을까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변화일 거라고 보는데요. 그 측면에서 최근에 가장 이제 각광받는 분야가 아시는 것 같은 그린바이오 영역이죠. 국내에서도 많은 팀들의 시도가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이제 저에 이어서 발표를 할 몇몇 팀들도 그린바이오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고 있는 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팀들 여러분께서 또 관심 있게 봐주신다면 의미 있지 않을까 싶고요. 코로나19 상황에서 농식품 분야는 또 이런 또 문제를 안고 있더라고요. 식량 안보라고 하는 문제. 식량 안보는 사실 지난 몇 년간 계속 언급되어 왔습니다. 몇 년이 아니라 몇십 년 동안 언급되어 왔던 문제죠. 1960년대 전후로 해서 식량 자급률이 거의 100%에 육박하던 것이 이제 약 20%로 대로 주저앉은 상태입니다. 그것이 코로나로 맞아서 식량 가격이 변동성이 엄청나게 생긴 거고, 그로 인해서 앞으로 정말 식량 생태계, 앞으로 식량을 안보의 문제까지 적용해야 될 시대가 온 것으로 우리는 모두 이해하고 있죠. 이 상황에서 앞으로의 농업은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생태 농업을 강조하시기도 하고요. 뭐 여기 언급되지 않은 많은 것들을 얘기하시는데, 저는 특별히 이 곰포 사일리지를 보면요, 농업의 현실이 참 잘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참 농장 요새 농촌 가면 이 풍경 많이 보이잖아요. 오늘 또 기차 타고 올라오신 분들도 이 풍경을 보고 오셨을 텐데, 저는 옛날에는 이 풍경이 그냥 되게 좀 재밌었어요. 그냥 마시멜로우가 논 한가운데 있네? 참 귀엽네? 이랬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 마시멜로우 하나가 최근에는 한 5, 6만 원대로 거래가 된대요. 이 5, 6만 원대의 거래가 되기 때문에 농가 입장에서는 꽤 괜찮은 수입입니다. 짭짤한 용돈 같은 부수입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 곰포 사일리지는 아시는 것처럼 그 소의 먹이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벼를 이제 수확하고 쌀을 수확하고 나서 남은 볕단들을 이렇게 모아서 숙성시킨 다음에 소의 먹이로 주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축산업에 엄청난 식량이 필요한 거죠. 전 세계의 식량, 우리가 생산하는 식량의 약 3분의 1 정도가 거의 축산업에 투입된다라는 자료가 있더라고요. 두 번째는 사실 그러면 소에게 이 볏짚을 먹이지 않고 그냥 논에다 이걸 놔뒀으면 무슨 일이 생겼을까? 그러면 우리의 토양이 좀 더 비옥해지진 않았을까요? 비료를 좀 덜 쓸 수 있게 되는 건 아닐까요? 농부들이 그렇다면 그걸 모를까요? 라고 했을 때 찾아보니 우리나라 농가의 절반 정도가 소작농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땅이 아닌 겁니다. 사실 본인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을 지속적으로 비옥하게 혹은 건강하게 관리할 유인동기가 떨어지는 거죠. 당장에 이 사일리지 하나면 5, 6만 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땅으로 이걸 돌려보낼 필요가 없어지는 게 아닐까? 이런 상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동시에 그럼 또 볏짚을 거기 놔두면 여러 관리 등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냥 놔둔다고 이게 토지가 비옥해지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농촌에 인력이 없습니다. 고령화로 인해서 점점 이제 우리 농촌이 늙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토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만한 분들이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비료라고 하는 좀 더 편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농식품 산업은 정말 많은 것과 연결되어 있구나. 그런 측면에서는 정말 임팩트의 보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미 임팩트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농업 그리고 식품을 떼서 생각할 수 없다. 그리고 어느 한 단면을 떼어 놓더라도 환경부터 시작해서 사회 변화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농식품 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농식품 산업을 놓고도 많은 언급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임팩트 투자가 주로 이제 해석되는 사회적 농업 분야도 요새는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요. 또한 환경은 너무나 잘 아실 거고 뭐 건강과 바이오 역시나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라이프 스타일까지 이제 진출을 하고 있는 것이 농식품 분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 소풍도 이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에 이르기까지 농업 분야의 가치사슬 전체를 놓고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도 꾸준히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감히 농식품 분야를 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겸손하게 앞으로 계속 농식품 분야에 투자를 해 나갈 거고요. 그 농식품 분야에서 임팩트를 만드는 것이 우리 개인, 사회, 더 나아가선 지구의 지속 가능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라는 사명을 갖고 투자를 해 나갈 거니까 여러분께서 꼭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첫 번째 자리로 오늘 이 12팀의 발표를 보실 거예요. 정말 하나하나가 아름답기도 하고요. 눈물겹기도 하고요. 또 이 창업자들이 그리는 미래가 현실이 된다면 우리의 삶은 그리고 우리의 농식품의 현장은 어떻게 바뀔까라고 하는 상상을 해보게 하는 곳들인데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오늘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이 팀들의 발표를 단순하게 뭐 한 명의 투자자 내지는 뭐 한 명의 동료 내지는 또 한 명의 파트너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함께 이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시야로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 하나하나의 회사가 혁신을 만들어낸다고 해서 이 거대한 농식품 산업 전체에 변화가 생길까라는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저 역시나 그런 의문을 매일매일 갖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변화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순간에 찾아오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변화의 시작점들이 여기 이제 있는 이 팀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정말 믿어 의심치 않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 12팀과 함께 농식품 산업의 미래,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어떤 소셜 임팩트를 창출해야 될까? 이런 시야를 갖고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 소풍도 임팩트 어스를 통해서 임팩트도 키우고 지구도 키우는 일을 계속할 거고요. 농업기술실용화재단도 역시나 함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다소의 걱정 그리고 이 비와 추위를 뚫고 와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 또 쇼를 한번 시작해 보면 좋겠지만 또 저에 이어서 저희가 매우 훌륭한 분을 모셨으니까 그분의 이야기까지 함께 잘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